청취자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밀도 있게 파헤칠 딥다이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연약 지반의 공학적 리스크 분석입니다. 네, 무거운 건축물을 지을 때 땅속에서 도대체 어떤 파괴와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공학자들이 이 대자연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슬라이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생생하게 짚어보죠. 진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머릿속으로 거대한 지층의 단면을 한번 쫙 그려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기반암, 베드락이 버티고 있고요. 그 위로는 모래와 자갈층이 꽤 두껍게 쌓여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가장 위쪽이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거대한 빌딩을 올리는 그 표면층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마치 갯벌의 진흙이나 늪지대처럼 물렁물렁한 점토와 실트층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공학에서 말하는 연약 지반입니다. 이 연약한 층 위에 수만 톤짜리 상부 구조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땅속으로 그 힘이 둥글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연약한 지층 전체가 무게를 못 이기고 아래로 푹 꺼지는 과도한 치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건물 양쪽 모서리 아래로 땅이 찢어지듯 밀려나는 전단 파괴 구간까지 생기고요. 네, 슬라이드 2의 시소 모델을 보면 이 파괴의 원인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놀이터 시소 양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소 왼쪽에는 상부 구조물이 내리누르는 하중, 즉 로드가 올라가 있고, 반대쪽 오른쪽에는 흙 스스로가 그 무게를 버티는 힘, 지반의 지지력인 캐파시티가 놓여 있는 거죠. 연약 지반이라는 건 결국 이 시소가 하중 쪽으로 완전히 고꾸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드가 캐패시티를 압도해버린 치명적인 불균형 상태. 지반공학의 모든 설계와 계량은 바로 이 무너진 균형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중이 지지력을 이겨버린 불균형이라. 그럼 청취자님, 이 불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만드는지 슬라이드 3에 따라 분류해볼까요? 공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치마,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문제죠. 각각 건설 현장에 미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정 문제는 전단 강도 파괴로 인해서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즉각적인 파괴 위험을 뜻하고요. 치마 문제는요? 반대로 시간과 안밀에 따라서 건물이 서서히 장기적으로 변형되는 만성적인 위협입니다. 마지막 기타 문제는 액상화나 투수성 때문에 생기는 환경 및 시공성 문제고요. 당장 무너지는 급성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만성, 아예 시공조차 마비시키는 환경 문제까지. 그럼 가장 시급한 안정 문제부터 보죠. 슬라이드 4의 사면 붕괴입니다. 고속도로 옆 신비탈이나 흙을 높게 쌓은 성토 집안에서 자주 발생하죠. 흙이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못 견디고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미끄러지려는 파괴적인 힘, 드라이빙 포스가 흙 입자끼리 버티는 전단 강도, 레지스팅 포스보다 커질 때 일어나는 거군요. 맞아요. 이때 흙 전체가 원호 형태로 쑥 밀려나는데 이걸 원호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아이스크림 스쿠프로 둥글게 푹 퍼낸 모양을 상상하면 딱이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원호 활동은 구조물이 급격히 붕괴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죠. 근데 안정 문제에서 이거 못지않게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5의 기초 전단 파괴 말씀이시죠? 건물이 땅을 내리누르는 접지압이 집안의 극한 지지력을 초과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요? 네, 건물 아래 눌려있던 흙들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바깥쪽으로 쫙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걸 측방 유동이라고 하죠. 치약을 위에서 꽉 누르면 옆으로 확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밀려난 흙 때문에 건물 양옆의 원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화산처럼 위로 솟구쳐 오르겠죠? 그걸 융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건물은 땅속으로 푹 꺼지고 주변 땅은 위로 솟아오르고 기저파괴와 함께 지지력을 완전히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진짜 무서운 안정 문제네요. 자, 그럼 청취자는 건물이 당장 무너지는 걸 피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인 두 번째 카테고리, 치마 문제로 넘어가야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안밀 치마입니다. 슬라이드 6의 스펀지 모델로 보면 이해가 확 빠르더라고요. 연약한 점성토 집안을 물을 잔뜩 머금은 두툼한 스펀지라고 치는 거죠. 네, 그 스펀지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려둔다고 생각해보세요. 흙 속에 있는 미세한 물, 즉 간극수가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전체 부피가 줄어들고 땅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배수 속도입니다. 모래 집안은 물이 금방 빠지지만 점성토 집안은 흙 입자 사이의 구멍이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극도로 미세하거든요. 아, 구멍이 바늘구멍 같으니까 스펀지를 눌러도 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군요. 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찔끔찔끔 빠지는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건물은 1년에 몇 밀리미터씩 장기적인 치마를 겪게 되는 거죠. 진짜 숨은 암살자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노트를 보면 이 안밀 치마보다 공학자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7의 부등치마 현상이요. 부등치마는 집안의 불균일질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똑같은 건물 아래 땅이라도 성질이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한쪽은 물은 연약층이고 불과 몇 미터 옆은 단단한 견고층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무거운 건물이 올라갔는데 연약층은 10cm 가라앉고 견고층은 1cm만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위치마다 가라앉는 치마령의 차이를 델타 S라고 부릅니다.
상자를 한쪽만 잡고 확 끌어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건물이 삐딱하게 기울면서 벽에 거대한 균열이 쩍쩍 갈라지겠네요. 그래서 공학자들은 건물 전체가 다 같이 1m 가라앉는 것보다 양쪽에 다르게 10cm 가라앉는 부등치마를 100배는 더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균형이 틀어지는 순간 건축물의 기능은 상실되니까요. 자, 벌써 무섭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타 리스크 두 가지가 남았죠? 슬라이드 8을 보시죠. 첫 번째 기타 리스크는 액상화 현상입니다. 주로 지하수 아래 물을 머금은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 발생해요. 진동을 받는 순간 땅속 모래가 액체로 변한다면서요? 네, 진동 때문에 모래 입자 사이 수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모래가 물속에 둥둥 떠버리게 됩니다. 땅 전체가 끓어오르는 늪처럼 변하는 거죠. 맙소사, 땅에 버티는 전단 강도가 0이 돼버리니까 건물이 멀쩡한 형태 그대로 땅속으로 쑥 가라앉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리스크는 투수성 문제입니다. 점토 집안은 배수가 엄청 느리다고 했잖아요. 비 오면 완전 진흙탕이 돼버리죠. 네, 그럼 포크레인 같은 무거운 건설 장비가 아예 진입을 못합니다. 이걸 장비 주행성 확보 실패라고 부르는데 시공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예요. 서서히 기울어지고 늪으로 변하고 시공조차 안 되고 연약 집안은 진짜 완전 지뢰밭이네요. 공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슬라이드 9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다시 시소 모델로 돌아가 보죠. 시소가 왼쪽 하중 쪽으로 꼬꾸라진 불균형 상태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수평으로 맞추는 거죠? 집안 개량 공법의 목적이 바로 그 무너진 공학적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연약한 흙 속에 철근망을 박거나 시멘트를 섞어서 개량된 집안 블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흙의 성질 자체를 개조해서 오른쪽에 지지력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량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축입니다. 첫째, 강도를 증진시켜서 안정 문제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는 것. 사면 붕괴나 기초 전단 파괴를 막는 거네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안미를 인위적으로 촉진해서 장기적인 치마량을 제어하는 겁니다. 공사 전에 물을 미리 쫙 빼내서 부등치마를 예방하는 원리군요. 네, 강도 증진과 치마 제어, 이 두 가지가 모든 해결책의 대원칙입니다. 자, 청취자님, 이제 슬라이드 10의 요약표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확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안정 리스크. 전단 강도 부족으로 사면이나 기초가 파괴되며 즉각적인 구조물 붕괴를 일으킵니다. 둘째, 치마 리스크. 불균일질한 집안과 느린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변형이죠. 건물을 찢어놓고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셋째, 기타 리스크. 지진 시 강도를 잃는 액상화 현상과 배수 불량으로 장비 진입을 막는 주행성 문제죠. 이 모든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 결국 땅의 고유한 약점을 뼈저리게 파악해야만 가장 알맞은 집안 개량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땅속의 치열한 줄다리기와 그걸 통제하는 공학자들의 통찰력, 정말 경이롭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치며 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생각이죠? 도시가 팽창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인류는 갈수록 매립지나 늪지대 같은 극한의 연약 지반 위에 마철로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보니 흙과 물 그리고 하중 사이에 숨막히는 전쟁에는 단순히 공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인류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배해야만 하는 자연의 냉혹한 법칙 아닐까요?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무거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